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혹시 요즘 파스를 붙여도 그다지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며 진료실에서도 동네에서도 같은 고민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매일 파스 쓰는데 왜 계속 그대로죠? 라는 말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파스 종류나 브랜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파스 자체가 아니라 붙이는 위치와 방법에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제가 직접 안내자로서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을 위치와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은 잠시 제게 맡기시고 따뜻하게, 담백하게 따라와 주세요. 분명히 몸이 전해주는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마다 어깨가 묵직하고 허리가 뻣뻣해도 우리는 늘 하던 자리에 파스를 붙입니다. 목 뒤나 어깨 뒤, 혹은 허리 양쪽에 말이죠. 그런데도 통증은 그대로이고 점점 불안만 커집니다. 혹시 병이 더 심해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파스가 듣지 않는다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파스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원인은 붙이는 위치와 사용 습관에 있었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에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에만 붙이는 것은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반드시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관절과 근육의 결을 고려하지 않으면 유효 성분이 머물러야 할 곳에 제대로 머물지 못합니다. 피부 표면에만 머물다가 금방 증발해버리거나 정작 필요한 깊은 부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박영희 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부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설거지와 청소, 요리 등으로 어깨와 목 부분이 많이 굳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목덜미와 어깨 뒤쪽, 늘 같은 자리에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후가 되면 다시 뻣뻣해지고 저녁에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파스가 가짜인가 봐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그때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분의 진짜 문제는 목덜미가 아니라 어깨 앞쪽 관절 부위와 견갑골 주변 근육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조금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에 붙이던 목덜미 대신 어깨의 둥근 봉우리 부분과 견갑골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파스 두세 개를 나누어 붙이는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며칠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설거지를 하고 난 후에도 어깨의 결림이 예전보다 훨씬 덜했고 특히 저녁 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만 붙였는데 위치를 바꾸니 이렇게 달라지네요 라며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분의 경우는 단순히 파스를 다른 곳에 붙인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경험하신 사례였죠. 이처럼 파스의 효과는 종류나 브랜드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파스 사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익숙한 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파스는 통증 부위의 핵심 지점과 연결된 반사구까지 함께 고려해서 붙여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치 지도를 업데이트하듯 말이죠.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작은 파스로 위치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큰 파스 한 장으로 넓게 붙이기보다는 동전 크기의 작은 파스로 여러 부위를 테스트해 보세요. 어느 위치에서 가장 시원한 느낌이 드는지 몸이 알려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효과가 있는 자리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파스를 붙인 부위를 찍어두면 나중에 같은 위치에 정확히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만의 파스 부착 지도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허리가 굳어서 아침에 세수할 때조차 허리를 펴기가 어렵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밤에도 뒤척이기 힘들어 잠을 설친다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라며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하면 허리 양옆이나 뒤쪽에만 파스를 붙이시는데 사실 허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면서 특히 발바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서 있을 때 체중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발바닥입니다. 그런데 발바닥의 아치 부분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허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위층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허리 중앙부, 즉 척추뼈가 지나가는 요추 부위와 발바닥의 아치 부분이 한 팀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관리하면 반쪽짜리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대전 중구에 사시는 정문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9세이신 그분은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다른 분들처럼 허리 양옆에만 파스를 붙이셨어요. 큰 파스를 허리띠처럼 양쪽에 붙이시곤 했는데 처음 한두 시간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뻣뻣해지고 불편하다고 하셨죠. 파스를 붙여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며 포기할 뻔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관찰해 보니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사무직 생활로 인해 허리 근육이 약해진 것도 있었지만 발바닥 아치 부분의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걸을 때 발바닥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 영향이 고스란히 허리로 전달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조금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허리 양옆 대신에 척추뼈가 만져지는 중앙 부분을 따라 세로로 길게 붙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발바닥의 발가락 아래와 뒤꿈치 사이의 오목한 아치 부분에도 작은 파스를 보조로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발까지 붙여야 하나요? 라며 의아해하셨지만 며칠간 시도해 보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허리가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도 예전처럼 아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 하셨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주일 후 그분이 산책할 때도 허리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발바닥 아치 부분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허리에 가는 부담도 줄어든 것이죠. 이후로 그분은 허리와 발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허리 통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부위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척추뼈가 지나가는 중앙 부분은 허리 근육의 핵심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위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먼저 허리 중앙에서 가장 아픈 점을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척추뼈를 따라 천천히 눌러보시면 유독 아픈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세로로 길게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붙이는 것이 중요해요. 동시에 발바닥 아치 부분도 함께 관리해 주세요. 발가락 바로 아래의 볼록한 부분과 뒤꿈치 사이의 오목한 곳, 그 중간 지점에 동전 크기의 작은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바닥의 충격 흡수 기능이 향상되면서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취침 30분 전에 허리 중앙과 발바닥 아치를 함께 부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자는 동안 근육이 이완되면서 유효 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난 후에 떼어내시고 좌우로 천천히 허리를 회전시키는 동작을 5회씩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굳은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계단 앞에서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경험 있으시죠? 무릎이 욱신거릴까봐 불안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무릎 뒤쪽에 붙이시는데 왜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까요? 사실 무릎 통증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무릎 뒤쪽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릎 앞쪽의 슬개골 주변 부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발뒤꿈치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발뒤꿈치는 우리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구부리고 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지탱하고 방향을 바꾸고 충격을 흡수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해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운 하중이 무릎에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 뒤쪽에만 파스를 붙이시는 이유는 그곳이 가장 만지기 쉽고 붙이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작 무릎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앞쪽의 슬개골과 그 주변 근육들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파스를 써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해서 부산 남구에 사시는 최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7세이신 그분은 손주를 돌보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릎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특히 시장에 가는 길에 계단이 가장 두려우셨다고 해요. 그분도 처음에는 다른 분들처럼 무릎 뒤쪽에 큰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약국에서 무릎에 붙이는 파스라고 하면 의뢰 뒤쪽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며칠을 써봐도 계단을 오를 때의 부담감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봐요 라며 체념하고 계셨죠. 제가 그분의 무릎 상태를 살펴보니 뒤쪽보다는 앞쪽 슬개골 주변에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슬개골 위와 아래 그리고 양옆의 근육들이 많이 긴장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발뒤꿈치 부분의 충격 흡수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걸을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큰 파스 하나를 무릎 뒤에 붙이는 대신 작은 파스 여러 장을 슬개골 가장자리를 감싸듯 붙이는 방법이었어요. 슬개골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양옆에 각각 하나씩 총 4개의 작은 파스로 슬개골을 부드럽게 감싸는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발뒤꿈치와 발바닥이 만나는 경계 부분에도 작은 파스를 점처럼 붙여드렸어요. 이 부분은 걸을 때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면서 그 충격이 무릎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야 하나요? 라며 번거로워 하셨지만 사흘 정도 지나면서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는 힘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난간을 꽉 붙잡고 올라갔는데 요즘은 가볍게 짚고만 있어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죠. 일주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쉬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은 20년 만에 계단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서도 계단 걱정 없이 잘 다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뒤꿈치 부분의 파스 효과였습니다. 그분이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발뒤꿈치의 충격 흡수 기능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에 가는 부담도 줄어든 것이죠.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릎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범위보다는 정확성이라는 점입니다. 넓은 부위에 큰 파스 하나를 붙이는 것보다 핵심 부위에 작은 파스 여러 개를 정확히 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무릎 앞쪽의 슬개골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둥근 뼈가 만져지는 그 가장자리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양옆에 동전 크기의 작은 파스를 하나씩 붙여서 슬개골을 부드럽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뒤꿈치와 발바닥이 만나는 경계선, 특히 안쪽 부분에 작은 파스를 점처럼 붙여주세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걸을 때의 충격이 분산되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외출 전에 무릎 앞쪽과 발뒤꿈치에 동시에 붙이고 외출 후에는 바로 제거해서 피부를 쉬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다리를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관절 주변의 순환이 개선되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빗질할 때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어깨가 결려서 힘들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밤에 돌아 누울 때도 어깨가 아파서 조심스럽게 되고 점점 불안감이 커집니다. 혹시 어깨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기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깨 통증하면 목과 어깨 뒤쪽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어깨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어깨의 둥근 봉우리 부분인 견봉 부위와 등 뒤의 견갑골 가장자리 근육 라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발끝, 특히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이 어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연결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이나 반사구라는 개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엄지발가락 아래의 볼록한 부분은 어깨와 목 부위의 반사구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어깨 주변의 순환도 함께 개선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연결 관계예요.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강물의 상류를 보지 않고 하류만 보는 것과 같달까요? 이와 관련해서 광주 북구에 사시는 이선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1세이신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시면서 칠판에 글씨를 쓰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어깨와 목 부분의 통증이 계속되어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굳어 있어서 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고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할 때도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밤에 잠들 때도 어깨 때문에 자세를 자주 바꿔야 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셨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목과 어깨 뒤쪽에만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약국에서 권해주는 대로 목덜미 부분과 어깨 뒤쪽에 큰 파스를 붙이시곤 했는데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뻣뻣해지고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어깨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뒤쪽이 아니라 앞쪽과 옆쪽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칠판 앞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어깨의 둥근 봉우리 부분과 견갑골 주변 근육들이 많이 긴장된 상태였거든요. 목덜미는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목덜미 부위 대신에 어깨의 견봉 부위를 따라 세로로 길게 붙이고 등 뒤 견갑골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파스들로 길을 만들듯 붙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지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에 동전 크기의 작은 파스를 보조로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까지 붙여야 하나요? 라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며칠간 시도해 보신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팔을 올리는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팔을 올릴 때 겁이 덜 나요 라고 표현하셨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는 더욱 확실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어깨 굳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 잠들 때 어깨 때문에 뒤척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의 파스 효과였어요. 그분이 발가락에 붙인 작은 파스 때문인지 어깨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구 자극을 통해 어깨 전체의 순환이 개선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자와 함께 공을 던지며 놀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전에는 팔을 위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의 경우는 어깨 통증의 핵심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관리한 것과 함께 발끝의 반사구까지 활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깨 통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넓이보다는 정확성과 연결성이라는 점입니다. 넓은 부위에 큰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핵심 부위를 정확히 찾아 붙이고 거기에 연결된 반사구까지 함께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한 손으로 반대쪽 어깨의 가장 높은 부분, 즉 둥근 봉우리를 찾아보세요. 그 부분이 바로 견봉인데 여기를 따라 세로로 길게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붙이는 것이 근육의 방향과 맞아서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등 뒤의 견갑골 가장자리를 찾아보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 등 뒤에 날개뼈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파스들로 길을 만들듯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 아래의 볼록한 부분에 동전 크기의 작은 파스를 붙여주세요. 이 부분은 어깨의 반사구 역할을 하면서 어깨 전체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파스를 붙인 후에 어깨를 앞뒤로 5회씩 천천히 회전시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통증이 올라오면 즉시 강도를 낮추셔야 해요. 그리고 낮에는 작은 파스 위주로 사용하시고 밤에는 움직임이 적을 때 부착 범위를 살짝 넓혀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일 때는 괜찮은데 점심 지나면 또 아파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파스가 금방 힘을 잃는 느낌의 불안은 쌓이고 자꾸 붙이다 보니 피부도 민감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파스 자체보다는 사용 방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파스라도 피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간 관리를 잘못하거나 크기 조절에 신경 쓰지 않으면 효과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가벼운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파스를 오래 붙이고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스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예요. 마치 안경과 같아서 필요할 때 쓰고 쉴 때는 벗어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좋고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파스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 습관입니다. 피부를 제대로 준비하고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크기를 조절하고 가벼운 움직임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 서구에 사시는 윤정옥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6세이신 그분은 젊은 시절 재봉사로 일하시면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느라 목과 어깨, 허리 부분에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의 문제는 파스 사용법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붙이면 저녁까지 계속 붙이고 있으시고 때로는 이틀 연속으로 같은 자리에 붙이시기도 했어요. 효과를 보려면 오래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려워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파스에 대한 피부 반응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파스를 붙이기가 두려워지셨다는 점이었어요. 파스를 쓰고 싶은데 피부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제가 그분의 파스 사용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피부 준비 없이 바로 붙이셨고, 둘째, 너무 오랫동안 붙이고 계셨으며, 셋째, 큰 파스만 사용해서 피부에 부담을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붙인 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셔서 유효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파스를 붙이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5분간 찜질을 해서 피부의 혈류를 좋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파스 대신 작은 파스 여러 개를 나누어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였어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떼어내고 2시간 이상 휴식을 주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도 30분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도록 권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자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번거로워요 라고 하셨지만 점차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피부 트러블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가려운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파스의 효과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짧게 붙였는데도 더 시원해요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피부가 충분히 쉬면서 유효 성분에 대한 반응성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세 번째로는 통증 자체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이제 파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친근한 느낌이에요 라며 웃으셨어요. 피부 트러블 걱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효과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근육의 유연성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파스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파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신 거죠. 지금은 파스 사용량도 예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효과는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파스 효과를 높이는 핵심이 올바른 사용법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래 붙이거나 많이 붙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면 먼저 파스를 붙이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5분간 찜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유효 성분의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차가운 피부에 바로 붙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입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주세요. 피부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다음번 사용 시 효과가 좋아집니다. 마치 운동 후 휴식이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세 번째로는 크기 조절입니다. 민감한 부위나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큰 파스보다 작은 파스 여러 개를 나누어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부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가벼운 움직임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도 30분마다 해당 부위를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유효 성분의 침투가 더욱 좋아집니다. 물론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파스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실천 방법을 정리하면 찜질, 부착, 가벼운 스트레칭, 제거, 휴식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시고 습관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워 전에는 반드시 제거하시고 샤워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른 뒤에 새로 부착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파스의 종류나 브랜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전략 자체를 바꿔보았습니다. 허리와 무릎, 어깨, 그리고 발과 발가락까지 우리 몸의 연결관계를 이해하면 작은 파스 한 장도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느끼셨던 불안은 정확한 정보를 만나면서 공감으로 바뀌었고 그 공감은 올바른 실천 방법을 만나면서 안도와 희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체념보다는 작은 실천을 선택하는 것 말이죠. 오늘 밤부터 작은 파스 하나라도 조금 다르게 붙여보세요. 허리는 중앙 부분을 세로로, 무릎은 앞쪽 슬개골 주변을 감싸듯, 어깨는 둥근 봉우리와 견갑골 가장자리를 따라서 말이에요. 그리고 발바닥과 발가락의 반사구도 함께 활용해 보시고요. 내일 아침 몸이 조용히 답해줄 겁니다. 20년, 3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의 씨앗은 오늘부터 심을 수 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상처가 있는 부위는 반드시 피하시고 임신이나 수유 중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진과 상의 후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